시장이 어려울 때 딱히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향후에 정말 크게 태동할 산업들, 단순히 로봇 청소기가 아닌 정말 발달된 로봇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우주 산업 하면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테마로 네. 다시 불붙은 게 이럴 때는 워렌 버핏이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성장주는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도 성장주를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의견이 좀 팽팽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투자에 좀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물론 이제 산업혁명들이 계속 일어나서 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거대한 물결인 4차 산업이 본격화 이제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의 개념 자체를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치주에 대해서도 제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 30% 미만은 좀 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기회는 성장주 쪽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도 성장주예요. 일단 10년 동안 연평균 35%의 고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도 이제 성장주가 될 거고요. 또 말씀드렸던 지금은 조금 침체가 돼 있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현재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투자를 대규모로 단행을 하고 있는 수소 같은 쪽들, 이런 쪽들도 이제 결국에는 큰 흐름들을 만들어갈 테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4차 산업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있는 종목들이요. 메타버스라던가 NFT, 그리고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엔터라던가 미디어사,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로봇 쪽이 또 적용이 될 거고요. 로봇과 관련된 자율주행이 또 거기서 파생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아우르면 이게 갖춰져야 되죠. 5G도 될 거고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네. 안 오를 주식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모든 종목들이 올라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조금은 힘든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너무 어떤 정해지지 않은 지점,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사야지, 이게 제일 위험해요. 제가 이제 기술적인 관점을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걸 사봐야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부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빠지면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시나리오가 갖춰져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 들고 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기회를 찾으시고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발전할 만한 테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들로 주가 흐름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꾸준히 체크해 나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각 상위 쪽에서 한 종목들 5개 정도씩 등록을 해 놓으시고 그 종목의 흐름들을 뉴스와 맞춰서 지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선에서는 매수해 볼 만한 시점들을 잡아보는 쪽들로 결국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저는 성장주 쪽에서 지금 당장의 매수 타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긴 호흡으로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금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장주들 위주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기회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체 테마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 그런 많죠. 괜찮은 성장률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압축을 좀 해볼게요. 네. 일단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 섹터로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 현재 기본적으로 메타버스하고 자율주행은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워낙 그렇죠. 화제가 됐었으니까. 네. 그 외에 어디를 한두 개 더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너무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냥 트렌드만 돼 있는 것들. 바이오? 네, 좀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조금 붙여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테마에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테마가 많잖아요. 로봇 붙는 종목들도 많고 로보틱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종목들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 에브리봇 같은 그 삼성전자와 지금 청소기, 로봇 청소기 협업하고 있으면서 실적 잘 내고 있고 결국에 이게 가전 홈로봇으로 갔을 때 정말 단순히 로봇 청소기가 아닌 정말 발달된 로봇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어떤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미 실적들을 깔고 있는 기업들, 그런 쪽들로 이제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쪽들이 되겠죠. SPG라던가 러셀. 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반도체 장비주,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로봇주, 네. 뭐 이런 걸 좀 했다고 쳐요. 네. 다 그러니까 그 주도주가 될 만한 거 5개씩을 이제 선별을 해서 네. 이렇게 좀 주가의 흐름을 보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5개를 어떤 기준으로 뽑냐는 거예요. 시총 기준으로 1, 2, 3, 4, 5위를 그 섹터에서?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이런 산업에서는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일단 우선적으로 찾으시고요. 그거 외에는 정말 주가 상승률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예전에 위메이드처럼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변동폭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닥권을 계속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 말고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숫자가 안 나오지만 이미 기대감이 커져 있고 그런 쪽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숫자로 반영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을 하시되 거기다 더불어서 최근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의 조금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들의 주가가 여러 날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그 섹터, 그 주도주에 같이 동참을 하자. 그럼요. 전체 섹터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주식들이 맞아요. 같이 움직일 때. 그래서 종목들을 묶어서 같이 묶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주 테마와 관련해서도 네. 이럴 때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우주 테마 관련주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좋았죠. 빠지는 장에서도. 네. 근데 우주 테마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이 지금 못 버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괴리감이 생겨요. 예, 조금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그런 테마일 것 같아요. 굉장히 유망한 테마고 꼭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이제 고민들을 투자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어떤 숫자들이 안 나오는데 향후에 진짜 밸류에이션이 같이 산정도 안 되는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쪽들은 주가 흐름이라던가 기업 내용들을 조금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쪽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는 주가가 좀 이제 하락세라던가 어떤 특별한 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딱히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은 개별 기업들의 주가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주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억만장자들은 우주산업에 꽂혀서 굉장히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보시게 되면은 뭐 민간 투자액이 작년에 사상 최대치 기록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45억 달러인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17조 3천억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요. 글로벌 벤처 캐피탈 전체 투자액 중에서 3%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고요. 이제 뭐 CEO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죠. 그리고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 정말로 대단한 기업들을 소유를 하고 있는 이런 CEO들이 우주 산업에 꽂혀서 정말 같이 갈 사람들 모집해서 우주에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주 산업 하면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스타링크라고 해서 위성 인터넷, 위성을 쏘아 올려서 어느 곳에서도 음영 지역대 없이 인터넷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거창하게 갔을 때에는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 상용화돼서 정말 원하는 사람들 다 달나라 화성 이런 데로 데려다주는 우주 관광 산업을 우리가 열겠다라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지구에서 더 이상 사람들 인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구가 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성으로 조금 이주하려는 계획, 이런 것까지도 넓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건 네. 비즈니스 차원에서 네.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자로서 사는 거하고는 좀 관점이 좀 다를 것 같고, 네. 큰애들이야 뭐 지금 투자하는 돈에 얼마든지 뭐 뽑을 수 있는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네. 관련돼서 우리는 이미 상장이 돼 있는 주식들에 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밸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전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주항공주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방산주하고 섞여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국내에도. 네. 이 가운데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 섹터가 앞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비전 하에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갖추면서 방산도 결국에는 우주의 하나 일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기업들을 제가 한 3개 정도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일단 뭐 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요즘 흐름이 좋았죠?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정말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겠죠.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지금 12월 달부터 주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시면은 정말 무섭게 올라갔죠. 이게 이제 수급의 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어떤 지표들을 딱히 줬던 건 아니에요. 일봉상에서는 좀 보이지는 않았고요. 주봉으로 가봐도 뭐 매물대에서 살짝 26,000원 중반대에서 지지를 받는 매물대가 있었기는 있었네요. 근데 이제 이런 매물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올리면서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느냐라는 부분이 결국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급 동향을 잠깐 이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보게 되면은 최근 수급은 뭐 거의 환상적이죠. 개인들만 파란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급이에요.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를 따라가는 개인 투자자가 되시기를 좀 희망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수급이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됐나 볼까요? 쭉 내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주로 팔았다가 11월 달까지도 계속 매도가 나오다가 이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사기 시작하는 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12월 21일부터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본격 상승을 수급에 의해서 타고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주 산업 테마로 엮이면서 어떤 지금 시장 같은 때에서 유동성이 크지 않은데 이 자금들을 어디로 몰아서 집중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냐, 이런 쪽을 좀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하고 차트는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종합기술, 한국항공우주가 종합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유일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거고요. 차세대 중형 위성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나가는 것들이 조금 약간 소형단의 위성이거든요. 저궤도 위성 이런 것들을 쏘아 올려서 인터넷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커지는 중형 위성단에 좀 참여를 하면서 설계, 제작, 시험까지 총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누리호 이제 우리가 발사를 또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누리호 1호 쪽에 체계적인 그 기술력으로 조립을 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거기에다 또 반영을 시킨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위성하고 발사체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결국에는 쏘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쪽으로 직접 이렇게 쏘아 올리는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전받기 위해서 러시아를 직접 찾아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을 시킬 정도로 정말 좀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굉장히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는 최근에 이제 방산, 아까 말씀드렸던 전투기 이런 쪽들로 최근에
1조가 넘는 규모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교체 사업 쪽으로도 참여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전술 입문의 훈련기 사업도 준비를 하면서 꼭 우주 쪽뿐만 아니라 이런 방산 쪽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일단은 될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묶어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수급 흐름이 나오고 주가 흐름도 또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 하나는 추가적으로 하나는 어딘가요? 네, 일단은 하나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인텔리안 테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하고 그냥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 또 굉장히 좋았던 인텔리안 테크예요. 이건 이제 원앱이라는 쪽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고 이제 추가 수주 이런 부분들 기대감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제 숫자를 본격적으로 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 접어든 종목들입니다. 잠깐 뭐 소개해드리면은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글로벌 1위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경제적인 혜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 원앱과 수주를 받게 된 거고요. 이게 터미널 안테나를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이원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독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는 수주는 무조건 이 인텔리안 테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밸류를 고밸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2차 전지들처럼 미리 땡겨서 수주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밸류들이 나중에는 숫자들이 나오면서 정상화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 산업의 어떤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고밸류를 어느 정도 인용을 해주면서 용인을 해주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주가들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3분기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매출이 발생이 됐는데요. 계약 기간이 14개월짜리로 865억의 수주 공시가 지난 11월에 있었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분기당으로 봤을 때 185억 가량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일단은 확보를 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수주가 여기에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앱이 일단 1차적으로 648기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발사를 하겠다고요. 근데 지금 발사된 게 394기를 발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올해 다 쌓아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수주는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주 잔고가 지금 2,500억 정도 쌓여 있는 상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수주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수주 잔고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현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 이런 곳들이 그냥 한 나라만 쏘겠습니까? 지금 인도 시장 쪽도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인도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쏘는 위성의 수도 상당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상용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휴주와 인도 합작 법인을 이미 좀 설립을 해놓은 상태고 상당히 가시화가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나요? 네, 이거는 뭐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다중 인쇄회로 기판 쪽에 좀 특화가 된 업체예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이제 MLB 쪽에 특화된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인데요. 이거 좀 찾아보니까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07년도에 항공 우주 분야에서 품질 규격을 국내 최초로 획득을 하면서 민간 항공기용 부품을 생산 납품한 이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인쇄로 기판 쪽이 워낙에 잘 되는 업황이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그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거든요. 하지만 산업들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신사업 먹거리로 커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뭐죠? 항공우주 테마 네. 이쪽에 보면은 세트의 가이를 그 다음 거의 뭐 한 손에 다 꼽으시는데 이수 이거 뭐야? 네, 이수페타시스요. 처음 들어 네. 이제 좀 생소한 MLB 쪽이에요. 좀 보고 계시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PBR이 뭐 그래도 뭐 비싸다 해도 네. 지금 뭐 대략 한 48배 정도 예를 들면 여기 이 가이드 기준으로는 네. 항공우주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항공우주. 한화 같은 경우도 22배. 네. 근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1167배. 물론 이제 중소형 매출액
이런 이익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데 네. 이게 커지면 확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엇을 탑픽으로 볼 것이냐 밸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밸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같은 대형주를 꼽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태동을 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밸류가 인용이 될 수밖에, 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실적을 못 내고 적자일 때도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미래를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분기의 실적이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매출액 늘어나면서 8억으로 3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2,500억의 수주 잔고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쏘아 올릴 저궤도 위성에서의 어떤 사업자적 위치,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1위의 어떤 경쟁력을 보았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숫자가 급증하면서 지금은 너무 높아 보이는 밸류에이션들을 낮춰줄 가능성들이 충분하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또 항공 우주 산업이라는 테마 쪽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런 고밸류들이 당연히 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고밸류를 이제 누가 인용을 하고 누가 용인을 해줘서 가고 있는 부분이냐가 결국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이 밸류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에 고밸류를 용인을 해주면서 점점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워낙 힘이 드니까 이제 지금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성장주 차기. 네. 그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또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지금 버티고 있거나 상승하고 있는 이런 테마나 주식들 네. 이게 다시 상승 반전이 됐을 때 시장이 예. 그때는 오히려 이게 빠질 것이고 다른 게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떤 순환매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는 물리는 거 아니냐. 장이 예, 그렇죠. 좋아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제가 테마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밸류고 정말 주가가 단기간에 조금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바로 매수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딱히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향후에 정말 크게 태동할 산업들, 우리가 이런 산업들을 이미 다 겪어왔었잖아요. 이게 정말 초기에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인터넷만 해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정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쓸 때 이거 주소창에다가 이런 것들 문자로 입력하면 거기로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초기에는 인터넷 나왔을 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고 이거 사기 아니냐 쓰는 인구 비율도 굉장히 적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안 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결국에 그런 대세 흐름으로 가는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전에 공부를 하고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지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해서 단기간에 내가 좀 트레이딩으로 먹어보겠어. 좀 수익률을 올려보겠어 하다가는 정말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정말 이제 미스터 마켓에게 굉장히 크게 혼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인 자세로 당장의 어떤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놓고 이런 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숫자가 나온다거나 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기업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들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사자는 얘기 아니니까 예, 한번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고 그 흐름이라든가 그 섹터의 움직임들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시장에 대응할 것이냐. 네.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굉장히 또 이제 마지막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주말 사이에 우크라이나발 무슨 악재도 좀 있죠.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불안 요소는 있어요. 맞아요. 예.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시장을 예측하기가 정말 좀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도. 뭐 FOMC 회의도 있고 네, 일단 시장이 더 빠진다
혹은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의해서든 시장이 하락한다 혹은 상승한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일단 오늘 조금 끝나가는 양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지금 쌍바닥권에서 밑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들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게 아까 2820 깨지면서 다들 공포에 빠졌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2820을 11월 말에 지금 전 저점이었죠. 그 부근을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올려서 2800 지금 30까지 올려서 끝날 것으로 예상가가 좀 나올 정도로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물론 윗꼬리도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한 번은 쌍바닥에서 좀 살려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투자 동향으로 이제 보았을 때에는 안심할 수는 없는 구간이에요. 거래소에서 개인이 오늘 전부 사서 개인들이 거의 이제 1조에 달하는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물론 외국인들의 산 섹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화학 쪽에서 120억, 음식료 40억, 유통업에서 70억, 그리고 통신, 금융, 그리고 보험 쪽까지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주요 지금 업종의 매도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2281억이 나왔고 기관 쪽에서도 매도 차익 거래 형태로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각각 1700억, 2000억을 매도를 했는데 투신과 사모펀드, 보험까지도 합세해서 거의 모든 기관 주체가 오늘은 물량을 뿌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오늘 강했던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장 끝나고 나서 가수급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또는 양매수로 들어왔는지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라던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처럼 시장 대비해서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장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분 이내로 좀 추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지금은 좀 계속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을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매매 이거 시장이 코스피 보니까 지금 쌍바닥 잡으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시나리오를 세워서 어떤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왔는지 내가 짧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나왔을지 이런 것들을 또 부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다음 주 만약에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일단은 지금 뭐 종목들이 결국에는 지금 장기 하는 게 좋아요. 일단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오르든 내리든. 웬만하시면은 저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의 개인들이 트레이딩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분들이라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고. 그래, 맞아요. 그냥 그렇게 정리하죠.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사실 곤란합니다. 여기서 더 빠져버릴 가능성도 제가 2600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월요일 날 쌍바닥 지지 받은 것 같지만 잠깐 올리다가 또 수급이 빠지면서 내리꽂으면서 2820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도 가능성이니까 그런 거 그렇다가도 또 뭐 다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계속 지켜보자.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항상 두 가지 방안을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고 대응 방안까지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시장에 좀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상승장에 베팅하는 개미들 인버스 정리하고 레버리지 이거 위험한데 요즘 같을 때는 이거 신용 비투하면 절대 안 되는 때인데. 맞아요. 그래서 인버스나 뭐 그런 ETF 하시더라도 절대 배수 높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한 배짜리만 하시고 또 수급 상황 따라서 대응을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이 리스크를 통해서 큰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방향이 안 맞으면 큰 손해를 보니까 지키는 데 주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사용관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